발롯은 칙칙한 게 사는 거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작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동시에 섭렵하기 위해서 녹음과 영상을 동시에 찍을 겁니다. 자, 아마 보시는 분들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저희 회사 사장님 집무실입니다. 왜냐면 오늘은 굉장히 럭셔리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 집무실을 빌렸습니다. 이게 직원 입장에서 사장님실에 가는 게 썩 반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일단 사장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없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부동산은 어떤 이야기를 줄 건지 권순우 기자가 좀 간략한 먼저 이제 요약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 그러면은 이제 막연하게 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살고 싶은 집이 어디냐? 네.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강남이에요. 강남인데 강남이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왕이면 역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네. 이왕이었으면 좀 학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이왕이면 좀 더 신식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은 또 서로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집은 막 엄청 빨리 오르는 것 같고 어떤 집은 낮게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라는 것의 가격과 그 분포 그리고 그거를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네. 이거를 실제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든 그래요? 예,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라는 책의 저자 김민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재수없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의 아파트를 돈이 사는지.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어때요? 네, 권순우 기자의 그 소개가 마음에 드셨어요? 예. 보통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보통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그것도 서울에 사냐. 말이 안 된다. 이 제목이 뭔가 좀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작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노이즈 마케팅. 예, 출판사에서 작정을 했는지. 오늘 얘기도 네. 뭐 이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 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규 씨는 실제로 거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이 실제로 어떤 거를 봐야 되는가, 네.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와 가격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전반적인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오늘 한번 차분차분하게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일단 연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에 이제 60대는 아닐 거니까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보통 부동산 하면 이제 뭔가 복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이제 저도 계속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네. 결혼을 이제 하게 됐죠. 맞아요. 결혼할 때 집 사요. 네. 네. 인생에 이제 새로운 난관을 앞두고 이제 집을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이제 가진 돈이 막 몇 억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벌어서 이제 모은 정도. 1, 2억은 있으셨나 보네요.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없죠. 그러네요. 예. 예. 뭐 그런 정도 상황에서 심지어 1억도 없었습니다.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사회초년생이.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다 보니 근데 회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다니는 회사 정해져 있고. 그러네. 네. 와이프 다녀야 되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럼 결국 거기를 잘 갈 수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네. 보통은 와이프 가까운 집을 그렇죠.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통 그 직주거리가 OECD 평균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은 60분 정도 된대요. 출퇴근 시간이. 네. 근데 성별로 나눠보면은 남자는 90분이래. 남자도 가까운 데 살고 싶다고. 아빠만 희생하면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일단 결혼하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직접적인 과제가 떨어졌는데 사실은 좀 뭐 어릴 때부터 좀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초, 중, 고 대학교를 한 7군데 정도.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부모님이 저기 부인이시냐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그렇진 않았고요. 예, 예. 네. 그냥 일반적인 직장 다니셨는데 좀 관심이 많으셨죠.
아, 부모님도 원래 네, 부동산에 관심 많으셨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이사 다니시면서 왜 신도시도 살아보고 상위에도 살아보고 네. 뭐 저기 그 서울에도 살아보고 뭐 저기 광역시나 뭐 경기도도 살아보고 여러 군데를 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생긴 어떤 뭐랄까요, 눈치랄까 습관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서당계 3년에 그냥 그 정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그래서 원래 좀 관심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정말 덤벼야 될 시점이 결혼을 하면서 와버린 거죠. 그 분석을 해보시니까 그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뭐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 다 원하는 게 뭐죠? 일단 강남이든 종로든 여의도든 가까운 데를 다 좋아합니다. 그럼요. 예. 직주 근접성, 직주 회사 근접. 가까운 데. 네네. 그리고 또 뭘 좋아하죠? 그 전철 환승 안 하고 전철 역세권에서 한 번에 타고 가면 한 번에 제일 타고 좋은 가는 거. 오, 네네네. 그거 물론 뭐 좋죠. 걸어가면 좋겠는데 네. 사실 뭐 맞아. 걸어가는 역세- 정도까지는 지하철역까지 5분 거리, 뭐 우사인 볼트급으로 해서. 어쨌든 가까우면 좋죠. 가까우면 좋죠. 네, 네. 그리고 환승 안 하면 좋고요. 환승 안 하면 근데 좋죠. 마을버스 타고 가면 조금 싫죠. 예. 전철역까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산에 있는 것보다는 평지에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아, 아, 그렇죠. 우리가 중요해요. 구릉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렇게 저희 집까지는 평지인데 그 어린이집을 그 옆에 단지를 갔었는데 이게 언덕길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유모차 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올라가기도 힘들고 와이프 얘기가 이제 놓치면 끝이다. 아, 그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진짜. 그리고 와이프 옛날에 살던 집은 진짜 산에 있었거든요. 눈 오면 못 올라가요. 제가 봉천동 살았었거든요. 거기는 그 워낙 구릉지다 보니까 눈 오면 길을 폐쇄합니다. 아, 그럼 길을 폐쇄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아예. 예. 언덕이면 안 된다. 예. 언덕이면 안 또, 좋고. 그리고 또 학군 좋다는데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좋죠. 네. 학교 좋은 학교 있는 거 중요하죠. 네. 일단 안 좋은 학교 있는 것보단 좋은 학교 있는 게 좋겠죠. 네네. 그리고 또 뭐 백화점 가까우면 좋고 병원 가까우면 특히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예. 그럼요. 밤에 한 번씩 왜 응급실을 들쳤고 갈 때가 아, 그럼요.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입지. 근데 입지라는 거는 그게 다 좋으면 네. 그냥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런 데를 사면 되겠죠. 그럼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 강남에 제일 네. 좋은 아파트 가서 사면 되는데 네. 아, 편하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네. 없죠. 네. 근데 왜 고민할 필요는 고민이 시작이 없는데 되죠?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뭔가 하면 아 그래 그 역세권 바로 앞 아니라도 5분 정도 걸어가는 건 괜찮아. 아, 절충점을 찾죠. 네. 내지는 뭐 학교 아직까지는 조금 몇 년 있다가 이사 가도 괜찮아. 네네. 내지는 요 정도 언덕은 내가 아직 건강해. 그리고 저기 안이면 좋은데. 네네. 매매한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2000세대 넘는 이런 대단지면 좋은데 한 700세대도 대단지, 괜찮을 대단지도 거야. 좀 중요하죠. 어, 예. 네네. 근데 한 500세대도 괜찮아. 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어차피 이거니까 요 정도에서 내가 어떤 건 참을 수 있고 어떤 건 못 참을까를 사실 보고 사실 결정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그래도 못 참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피하고 그럼 다른 조건을 좀 양보를 해가면서 그렇게 그 중간 어딘가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중간 어딘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무슨 주식 살까요? 사실 무슨 주식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그냥 200개 딱 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그냥 코스피 200이. 그러니까요. 그냥 똑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가장 좋은 부동산이 어딥니까 하면 강남이 제일 낫죠. 그거 많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가격은 이만큼이니 이 기업을 사기가 좀 뭐하고, 뭐 이 기업은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익을 이만큼 내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어디선가의 절충점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동네 가면 되죠. 돈이 없으니. 그러면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혹은 무엇은 꼭 챙겨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돈과 그 여건과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돈이 없어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읽어봤는데 그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책에 보면은 그럼 아까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되게 그 조건이라는 게 뭐 얼마나 있는지가 좀 감이 잘 안 왔었거든요. 네. 뭐 그럼 공기도 좋았으면 좋은 것도 있는지,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맞아요. 햇빛 뜨는 거부터 네, 해갖고 뭐 되게 볼 게 많은데 그러면은 너무 볼 게 많으니까 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참 좋았는데 이 책에는 지금 4가지 여건으로 나눠놨어요. 네. 그리고 교통 여건, 그게 지하철, 지하철, 뭐 역세권, 환승, 네, 환승. 그 소요 시간, 네네. 그리고 단지 여건. 그 아파트가 어떤 단지냐, 몇 년이 됐는지, 지형이 언덕인지, 뭐 그리고 이제 몇 세대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 네. 주차 중요합니다, 은근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상주차, 네. 지하주차 요새 다산 신도시에서 택배 안 받아준다고 뭐 했고 네. 다 뭐 싸놨더만. 맞아요. 예, 그건 뭐 여담이긴 네네. 하지만. 그리고 생활 여건, 병원, 병원, 마트, 그리고 네네. 학군까지. 학군까지.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른바 유해 시설.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마지막에 호재.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그 체크리스트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을 가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통 여건인지 아니면 생활 여건인지 네네. 아니면 단지 여건인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이건 좀 힘들겠어. 네네. 다른 건 포기하지만 이거는 되겠어를 이렇게 딱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그 리스트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참 좋았었어요. 여기는 호재가 이게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대단지입니다. 도대체 나는 그럼 집을 살 때 뭘 봐야 되는 거야? 가 헷갈리거든요. 6억 넘으면 취득세가 또 2배로 오르잖아요. 헷갈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있는 거니까. 방배동 가야죠. 그럼 방배동이죠. 명확하잖아요. 뭘 물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를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